자, 조세 지원제도라고 이게 매년 발표가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아까 15개 분야 발표될 때 이게 세법으로 해서 작년 7월에 똑같이 세법 공고안이 나오고 그게 국무회의 의견이 거쳐갖고 확정이 되면 올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세금이 나왔잖아요. 산출세액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세액공제라고 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업하는 데는 창업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창업기업이면 몇 년 기간에는 업종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법으로 지원 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노란우산 공제는 여기에 있다 안 되는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또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또 해주는 게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이라고 하는 조세지원 제도. 근데 여기 보면 2024년까지 기한 연장이 돼 있지. 이게 어떤 항목들이 요건들이 바뀌나 모든 법들이나 제도가 그렇잖아요. 요건들이 바뀌거나 기간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플러스 되거나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연구소 왜 연구소를 설립하느냐? 연구소도 이런 혜택 때문에 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혜택 때문에 연구비로 쓴 거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 중소기업 고용 촉진. 제가 다음 주에 고용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을 하나 채용하면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고용장려금 다음 주에 할 거 있고요. 세금 깎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점되는 거 있죠. 그것도 또 해당이 돼요. 사람을 채용해. 그리고 보험료 깎아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 중소기업 고용 촉진인데 이 중소기업 고용 촉진이 지금 경영특구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사이트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나온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5%에서 30%까지 그냥 세액을 감면을 해줍니다. 세금이 마지막 세금이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업종이나 이 규모에 따라서 5%에서 30%의 세액을 기본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 그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촉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건 중소기업이 취업한 종업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다 1년 연장된 것들이 있는데 보면, 자, 정규직 전환하면, 직원 한 명의 정규직을 전환하면 1,0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요거 밑에 보시면 고용의 정제적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수도권 700만 원, 수도권에 770만 원. 청년이나 장애인들은 수도권 1,100만 원, 1,200만 원 세액을 공제를 해요. 한 명당. 왜 경정청구 금액이 많이 나오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왜 경정청구 금액이 많이, 인원에 따라서 많이 되는 건지. 네. 그 직원 증가된 거에 사회보험료, 4대 보험 낸 것도 또 거의 다 지원을 깎아줘. 세금으로 깎아줘. 낼 거 있으면 깎아준다는 거죠. 깎아준다. 자, 창업, 벤처 이런 데도 또 이렇게 거의 세금을 안 내고 거의 뭐 100%지 않습니까? 연구소를 세우는 이유도 세액 공제, 세금에 대한 게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소 설립하면서 그냥 막 세액 공제 막 이렇게 한다고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저 뒤에 이제 경정청구가 그런 경정청구인데 저렇게 이제 지원을 받을 수나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체크하는데 세무사가 이걸 몰라서 이거 처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어떤 업체는 뭐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또 쉽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또 복잡하게 하는 데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저 올해 지금 경정청구 업체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 엄청난 수수료를 주고 했어요.
그럼 그 대표한테 내년에 가서 또 경영 청구 또 해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저 같으면 요 자료를 드리겠어요. 올해 10월이나 11월 달에 대해서 세무사한테 내년에 우리 나오의 종합세대나 법인세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근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높다. 그러면 내가 어제 들어보고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해당이 안 돼. 그럼 자료 하나를 이렇게 딱 세무사한테 주면 세무사가 좀 긴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비용을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기장수수료 갖고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기장수수료만 조금 조정해서 경쟁적으로 안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업주분한테 진짜 도와준다. 저희가 경쟁청구에서 돈 벌자고 저희 업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청구를 올해는 지금까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 앞으로는 안 하게 하기에는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게 대부분은 내년도 5월달에 가서 신고할 금액 얼마입니다 해서 신고 이만큼 하시면 됩니다. 세금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년도 5월에 내야 될 세금은 올해 10월달에 11월달에 내년도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냥 올해 10월이니까 내년도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뭐라도 좀 닥치기 전이니까 두세 달이 남았으니까 저희 연금저축 너희들 기억은 봤잖아요. 10월 11일 달 때면 연금저축하고 막 이거 세공제 뭐 받으러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저기 사업자분한테도 우리가 전달해드리면 그게 저는 제대로 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분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전문부자가 있어 당시 세무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당시 세무사도 다 이거 다 아는 건데 당신이 체크를 안 사장님이 체크를 안 하고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한 거다. 돈을 주고 내가 일을 시키는 세무사한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세무사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바꿔야죠. 세무사를 바꿔야 돼. 그때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세무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경쟁 무기로 삼고 있는 세무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조세지원제도의 이 항목들을 못 챙기는 게 가장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 항목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파트가 고용 관련된 파트고요. 그리고 저기 제조나 이런 데 가면 연구 파트. 연금이나 이런 거 썼던 걸 갖다가 세공제를 못 받았던 게 있는 거죠. 연구수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조세지원제도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다르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 세공제 부분은 가장 먼저 제가 앞순위에 올리는 겁니다. 앞순위.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있을 거고요. 매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비용은 어떤 식으로 쓰죠. 그거 빼면 그 다음에 소득공제 항목이 나올 거고요. 그걸 빼면 세율이 나올 거고 네. 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면 세공제, 세감면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매출, 비용, 소득공제 요 순서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매출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통장의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 쓰는 통장, 사업하고 무관한 거하고 사업과 관련된 통장. 그래서 이 통장이나 카드는 꼭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게 비용은 매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은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제 매출을 누락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 업무 발행 업종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매출이 나면 업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돼요. 사업자가 발행을 안 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수수료 달라 소리 안 하더라도 사업자가 업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0만 원이니까 매출을 누락한다는 게 거의 힘들겠죠. 또 하나 이거 세무사분들이 뭐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PCI 분석 시스템, NTIS, FIU. 1,000만 원 이상만 현금 거래해도 다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고
내 소득이 얼마고 내 주출이 얼마인데 당신 소득은 이거 신고했는데 왜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어? 이 돈 어디서 늘어난 거야? 다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얘기했던 PCI입니다.